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드디어 2023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4월 1일 정규 시즌 시작과 함께 그날이 공교롭게도 만우절이었단 말이에요. 거짓말 같은 경기들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144경기의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지난 두 경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제 옆에는 최약강, 최익성 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최약강으로 예. 활동하고 최익성 전직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최약강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방망이 같지 않습니까? 예, 최익성이 야구 깡패인데, 예, 깡패처럼 할 말 다 하고, 예. 야구에 좀 쓰레기도 좀 치우고, 예, 여러 가지 좀 할 게 많습니다. 굳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깔 거 좀 까고, 예. 예.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최익성 의원을 보고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전혀 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부조리를 없애고 네. 야구가 잘 갈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겠다는 그런 네,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야, 어쨌든 지난 그 토요일과 일요일 딱 10게임 전체 10게임 했거든요. 예. 10게임 보신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10게임 팀당 딱 2게임인데 저러다 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정말 원래는 볼거리가 정말 많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그렇죠. 이게 예. 볼 거도 많고 할 말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아무튼 원래는 종합 선물 세트다. 무조건 이거는 뭐 난리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채팅창 한번 볼까요? 누가 글을 올려주셨는지 채팅창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채팅창에 혹시 글 올려준 분 계시면 먼저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채팅창에 누가 글을 올려주셨나 어디 한번 볼까요? 보자. 커져라 채팅창. 예, 이준성님 롯데 어제 이겨서 좋아요. 예, RJ님 평화주의자 최익성 의원님 올해 키움 리그 우승하려고 2연승한 것 같다. SH킴님 기다려 못 빠짐. 버즈님 오셨고 정은진님 어서 오십시오. 나나님 롯데 팬인데 부상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롯데도 지시환 이민석 부상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먼저 그런 얘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롯데는 감독만 잘하면 돼. 제주 많은 일산 남자 안녕하세요. 예, 익성이 오빠 머리 소녀 같아요. 예, 좀 소녀합니다. 깡패라고 절대로 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티나님께서는 주말 이틀 직관 다녀왔더니 피곤하다. 예, 어디 다녀오셨는지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최근호님 2연전이었지만 10개 팀을 총력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팀당 딱 2경기 하고 전체 10경기 했는데 하는 선수들도 야 저러다 죽을 것 같다. 보는 팬들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나나님 롯데 경기 너무 쫄깃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각 팀들을 응원하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기대했던 부분들보다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던가 하면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 이하다라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딱 2경기 했어요. 맞습니다. 예. 갈 길 멉니다. 아직 성급한 판단은 무리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경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일단은 제가 토요일 정규 시즌 첫날 끝나고 다음날 예상 어제 일요일 경기를 예상하면서 토요일에 졌던 팀들이 다 이겨서 똑같이 1승 1패 10개 팀 모두 그냥 1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될 뻔했는데 화난다. 근데 정말 이게 역사상 41년 만에 오늘 딱 봤을 때 1위가 10개 팀 이거는 그런 나라 없어요. 하나야. 전 그걸 기대했는데. 하나를 응원을 많이 했는데 원래 제가 한 팀을 응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 응원 무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깔딱고개 그걸 못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막 2연전 주요 경기 기록. 자, 보겠습니다. 자막 나와 있죠. 로하스의 끝내기 홈런 덕에 이승엽 감독이 천신만고 끝에 프로 데뷔 후 감독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도 되더라고. 사실 그날 두산이 졌어도 할 말 없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겼어. 사실 9대9 막 이래 가서 8대8 갔을 때 이거는 승패랑 관계없이 뭐 이승엽 감독한테 정말 선물 줬다. 이미 개막적인 승엽이 거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밥상을 차렸는데 그 국까지 떠서 딱 이제 완전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승엽이는 델롬이다. 델롬은 된다. 아마 이승엽 감독이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실전 경기 현역으로서 치렀지만 그 첫날 경기만큼 속이 타 들어가는 경기가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진만이도 어제 승을 했는데 이 첫 승에 대한 그게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트레이드가 그렇죠. 되면 그 선수들은 첫 안타 그리고 이제 팀을 맡았을 때 감독 그 첫 승을 그게 슬럼프가 꺼지면 안 되는데 맞아요. 지금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긴 깼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이승엽 감독의 첫 승을 로하스가 만들었고 두산 선수들이 감독에게 아주 멋진 승리 선물을 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만들어졌죠. 개막 2연전에서는 김광현 선수가 역대 최소 경기 150승 그러니까 150승을 기록한 선수는 KBO 리그 역사상 4명이 있었어요. 송진우, 이강철, 정민철, 양현종 그리고 저 김광현까지 이 중에 현역이 이제 딱 2명이죠. 이 2명의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 광현이가 미국을 안 갔더라면 이미 그렇죠.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올해 첫 홈런을 추신수 선수가 1회 선두타자 홈런. 참 비시즌 국가대표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사실 미국에 있긴 했지만 추신수 선수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무거웠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게 바로 저는 그죠. 이제 추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추신수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우리랑 좀 다릅니다. 예. 놀던 물도 예, 다르고. 놀던 물도 다르고 생각도 예. 다르고 의식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예. 저 친구는 또 저 친구만의 방식으로 볼 때 빛이 나는 거지. 확실히 다르다는 걸. 그걸 다 겪고 시범 경기보다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예. 기대된다 하는데 어김없이 이래 선두 타자 없는. 그러니까 역시 야구는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름 석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게 이름이 생길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냥 이게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또 하나의 기록이 만들어졌죠. 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선수 또 있습니다. 바로 안우진이에요. 역대 개막전 최다 탈삼진 12개의 삼진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무시무시합니다. 6이닝 삼진 12개 무실점 112개의 공을 던졌어요. 그런데 12개의 삼진이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고요. 전부 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저는 이제 개막전만 봤을 때 안우진 선수가 컨디션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 2회 약간 불안했고 근데 마지막에 그 위기에 몰렸을 때 결정구 그 빠른 슬라이드를 섞으면서 삼진을 잡아내는 그게 최고 투수들이 원래 하는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기가 있더라도 그걸 자기 힘으로 이겨내는 거 옛날에 보면 뭐 라떼 때 구대성 선수나 뭐 이런 거 보면 주자 깔아요. 예. 깔아놓은 상태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딱 그게 있나 봐요. 그 희열이라는 게 있는 거겠지. 특A급들. 특A. 저 위에 있는 선수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안우진 이번 개막전 보고 그런 느꼈어요. 약간 위태하는데 잡아내고 6회도 약간 하는데 지가 마무리 짓고 역시 쟤는 이제 완전 올라섰다. 그게 느낄 수 있는 개막전이었어요. 전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그냥 기록으로는 삼진으로 기록이 되지만 타자 입장에서 루킹 스트라이크 당하는 거하고 스윙 스트라이크 당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은 이제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수싸움에서 졌을 때 많이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고. 순간적으로 그죠? 약간 딴머리 굴리다가 이제 욱 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고 이제 스윙 삼진은 이제 우리가 급하죠. 좀 치고 오자는 그리고 이제 눈을 많이 속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진의 슬라이드가 굉장히 142km가 그래 날라오면 투수의 거의 그냥 150 몇 킬로로 착각하고 나오기 때문에 네. 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게 제구력이 돼야죠. 그게 밋밋하게 들어오면 치거든요. 궤적이. 근데 그게 낮게 깔려 들어오면 맞지 않는 궤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온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빠른 공 온다 생각하고 돌렸는데 타이밍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안우진의 공에 위력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곳에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낮은 슬라이드 누구나 던지고 싶어요. 근데 거기 못 던지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과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안우진의 기록이었고 딱 그날 또 안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도 중요했지만 이형종 선수가 팀을 옮겼잖아요. 첫 끝내기에 데뷔 첫 끝내기. 데뷔 이후에 끝내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형종 선수. 그런가요? 얼마나 짜릿했겠어. 그러니까 맨날 물병을 들고 있다가 나가서 쏟아주기는 했지만 자기가 맞아본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적생들이 저렇게 해주면 자기 기분이 지금 더 좋아져요. 그러면서 팀에게 시너지도 더 커지고 빨리 흡수가 됐거든요. 팀에. 맞아. 그 뭐 요번 이제 개막전 다 다룰 건데 이적생들 활약이 두드러지게 좋았어요. 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팀에 흡수가 이미 된 거고 본인 또 이제 팀에 약간 계기가 아니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용준 선수의 첫 끝내기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야 끝내기 쳐서 좋겠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지만 최익성 형 끝내기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때요? 그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왜 우리들은 그 경험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는. 뭐 정말 이게 마지막에 돌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홈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두드려 맞을 생각, 뭐 기분은 좋은데 일단 뭐 잡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안타가 끝내기 홈런이었어요. 9회 대타로 나가서 끝내기 홈런을 치고 프로야구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안타가 될 줄 몰랐는데 그 말로만 듣던 끝내기는 누구나의 어떤 로망인데 우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끝내기가 로망인데 그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안 오죠. 예. 그렇죠. 오는 아들은 맨날 오는데 안 오는 사람은 9회 말 투아웃에 뭐 그 오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래서 치고 나면 정말 구름을 걷는 듯한 느낌이죠. 진짜 예.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맞죠. 예. 말로 표현은 안 됩니다. 그냥 그 야구장의 예. 모든 오늘만큼은, 팬과 선수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전날은 모르겠고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 그날 예. 밤에 잠이 와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돌아서. 뭐 잔상이 남긴 계속 남죠. 그죠. 예, 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번이라도가 아니고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누구나 정말 더구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9회 말 투와 투쓰리 3대 0을 치고 있을 때 말로 빵! 야. 그런 모든 야구 선수들도 다 매일 밤에 누우면 저것이 한번 칠 수 있겠나, 한번 할 수 있겠나.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예. 어쨌든 이영종의 데뷔 끝내기. 자, 이 기분도 짜릿하고 그 기분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김희집의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화에게 키움이 2번 모두 승리. 2연승한 유일한 팀이 바로 키움입니다. 끝내기 밀어내기는 또 이거 얼마나 짜릿할까? 이게 하나가 아쉬운 게, 저 둘 중에 하나는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10개 팀 공동 1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분명히 달라졌어. 근데 한 끗 차이. 저 한 끗에 참 안타까움이 저는 더 많고. 그렇죠. 사실은 좀 편에 좀 할게요. 이 하나가 좀 나는 잘 됐으면 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따지면 와 키움은 진짜 계속해서 어떻게 저렇게 계속 꾸준할까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루이님 라이브 아닌데 라이브입니다. 현재 시각 12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맞아요. 예. 익성이 형 유니폼 몇 벌이심? 7벌입니다. 7벌입니다. 예, 8개 구단 체계에서 10개 구단이었으면 저 아직 야구하고 있었어요. 예. 자 유진 팩토리님께서 한화는 이영종도 샀어야 했어. 지명환님 L팬으로서 이영종은 계속 갇히지 말고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LG팬 입장에서는 이영종이 키움으로 떠나긴 했지만 LG팬 가슴 속에서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형종이는 캐릭터도 있고 스토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친구들이 잘 해줘야 또 다른 후배들한테 또 기감도 돼요. 그러니까 팬들이 보고 싶은 건 선수들의 어떤 그라운드 내에서 퍼포먼스, 물론 안타 치고 삼진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에 그렇죠. 감동을 받는 그런 것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종이가 야구 자체를 좀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팬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때문에 팬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SH킴님 프로야구가 흥행하려면 꼴찌가 4할 이상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꼴찌가 4할 이상은 해줘야죠. 원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급득구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일단 가을 야구 하려면 5할 이상의 승률은 가야 되는데 꼴찌가 4할 이상 한다는 건 이건 어느 팀이 어느 팀을 만나도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9월까지 모르는 거죠. 5강까지 지금 5강이니까 마지막까지 될 모든 확률이 다 열려 있는 거죠. 만약 보다면. 저렇게 되면요 선수들이 흘리는 피로 인해서 피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원래 저거 보게 될 것 같아요. 팬들이 수혈을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원래 저거 볼 것 같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거 원래 이래 될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첫 주제 롯데와 두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 2연전 주요 기록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롯데와 두산 경기 앞서 뭐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차전은 12대 10으로 로하스의 끝내기 없는과 함께 이승엽 선수 감독 데뷔 첫 승 그렇게 끝났고 2차전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왜 보통 이렇게 연장 가는 경기에서 아쉽게 지면 그 후유증이 다음 날도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롯데가 나균환 선수가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2대 0 두산을 셧아웃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이게. 전날은 사실은 나균환 선수의 승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최원준 선수 너무 잘 던졌거든요. 두산도. 맞아요. 거기 1점이라도 먼저 줬으면 정말 롯데도 위태위태했어요. 근데 그걸 0대 0으로 7회까지 끌고 가는 자체가 최원준이 7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6회까지가 0대 0이었기 때문에 그걸 팽팽하게 가져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야 나균환 선수는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포지션이 포수였는데 그렇죠. 투수로 전환했고 이름도 바꿨어요. 나정덕에서 나균환으로 바뀌면서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만약 포수였다면 야 포수의 몸값은 장난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주전 자리 잡으면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투수로 간다는 건 본인으로서도 엄청난 결과 선택이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포수들이 희한하게 투수로 또 전환해가 성공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아마 예, 배터리로서의 그 경험이 도움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있고 어깨도 워낙 강한 강하고. 선수들이 포수를 많이 하고 또 투수 공을 많이 받으면서 그게 약간 적응을 많이 보고 했던 것과 맞아요. 강력한 어깨가 맞물려서 의외로 또 제일 빨리 바꿔서 성공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도 좋은 것이 누구 타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투수 강습 타구인데 가랑이 사이에 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 맞습니다. 보통 같은 무서워서 피하게 할 텐데 예. 포수로서의 그런 경험들이 수비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나 봐요. 야, 많이 되죠. 깜짝도 안 하고 잡더라고. 예. 그러니까 포수들의 지금 뭐 불량 바보님 볼링이죠. 불량이 아니라 네. 눈이 안 좋아. 볼링 바보님, 켈리 켈리 젠슨 젠슨, 나균환. 예, 나균환 선수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하님께서 적어주셨네. 포수에서 투수로 인간 승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두산에서 펼쳐지는 롯데와 두산 경기는 1승 1패 나란히 1승씩을 주고받은 경기였고. 사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기아와 SS 경기는 1차전 말씀드렸죠. 추신수의 리드오프 홈런과 함께 김광현 선수의 150승 4대1 승리. 2차전은 9대5로 기아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2차전은요. 또 최용호 선수의 적시타가 또 있었고 나름대로 최용호 선수의 그 에이징 커브를 극복하는 아주 시원한 그 적시타와 함께 다만 승리를 거뒀지만 아쉬웠던 것은 김도영 선수의 골절 부상이에요. 지금 부상이 사실은 그리고 김동훈 선수가 원래 조금 작년하고 완전 달라졌거든요. 올해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네.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스윙 자체도 완전 제가 봐도 완전 눈에 띌 정도로 이게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도 팀이지만 본인한테 좀 아쉬운 왼쪽 발등 부상. 사실 지난해 김도영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개막 이후에 6경기 만에 안타를 쳤는데 첫날 지긴 했지만 첫날 안타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상큼하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골절 부상 당하면서 최소한 한 5주 이상은 빠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한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나성범 선수 1군 엔트리 빠져 있죠. 예. 김도영 선수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기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상 선수가 빠졌을 때 이제 기아도 아까 성률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끌고 나가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죠. 이제 큰 1년 시즌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마 2차전에 소름 끼치는 수비가 하나 있었죠. 중견수 김호령 선수. 박성환에 타고 우중간 완전히 빠져나갔는데 야 김호령이 옆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요. 워닝 트랙 쪽으로 뛰면서 몸을 날려서 잡아서. 저런 수비는 진짜 힘듭니다. 투수 이을이가 머리를 감싸고 자기가 보고서도 못 믿겠나 봐. 깜짝. 진짜 그날 경기 보셨던 분들 현장에서 TV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 와우 했을까 와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런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몇 명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선수 중에 김호령 선수도 진짜. 한 명이고 그렇죠. 김호령 선수가 이제 배트만 조금만 외야수로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주전이 되는데 이런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죠. 김호령 선수의 그 수비 능력은 진짜 완전 전 그런 게 생각해요. 생고무. 자신의 탄력을 주체 못할 정도의 선수가 바로 김호령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수비 뒤에는 또 좋은 공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좋은 활약. 다만 김동 선수의 부상, 나성범의 부상, 김선빈 선수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기아의 첫 스타트와 함께 악재로 돌출을 했는데 사실 부상이라는 건 당연히 아쉽죠. 그러나 이제 시즌 강팀 보면 부상 선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상 선수의 공백을 그 누군가가 빨리 채워주면 그 팀은 강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아에게는 이제 그런 숙제가 남은 거죠.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나왔을 때 아까처럼 이게 버텨야 됩니다. 예, 떨어져 버리면 이 선수들이 복귀해도 다시 끌어올리기가 어려운데 예. 이 버티고 있으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버텼다는 힘이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팀마다 예. 우리는 이걸 이겨냈다라는 그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팀이 상승세 타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RJ님께서 김호령 호수비 김도영 부상 투혼. 예, 아마 이제 그날 2차전의 주요 내용을 적어주신 것 같고 볼링바보님 김도영 선수 3안타 쳤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참 이게 야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꼭 좋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죠? 안타깝습니다. 박남호님 오셨고요. 최근호님 김도영 8타수 4안타였고 2연전 전체 타구 스피드 1위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8타 4안타 물론 좋은 결과물도 있지만 타구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더 되거든요. 맞아요. 예, 저 타구 스피드가 좋다는 건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타격 메커니즘이 좋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운으로 예.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겨내서 8타 4안타를 쳐서 더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아 타구의 팬들은. 질을 보잖아요. 예, 아마 맞습니다. 부상 당하기 전에 기아 코칭 스태프들이 그랬을걸요.
아마 게임 보면서 아마 코치 감독님 올해 도용이 되겠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그런데 빡 다친 거야. 그렇죠. 스윙을 봐도 좀 달라졌어요. 시범 경기 때부터 봤는데 조금 작년에 소극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스윙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확실히 저거는 타구 스피드가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동욱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류지혁 선수가 많은 경기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김동욱 선수 언제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진짜 중요할 듯해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몸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느냐. 성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팀이 어려우면 이게 조급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주축 멤버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 자리를 안정감 있게 지켜주고 버텨줘야 서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급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이제 트레이드를 한 7번 당해보면서 그렇죠. 똑같은 부상, 똑같은 어떤 상황인데 어떨 네. 때는 제가 이제 혜택 갔을 때죠. 굉장히 빠르게 복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 뭐 나도 사실은 뛰고 싶었고 팀에도 원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도영 선수도 분명히 자기가 뛰고 싶고 또 팀이 원하더라도 완벽한 어떤 부상 회복과 그렇죠.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에서 펼쳐진 기아와 SS 경기는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2연전이 마무리됐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NC와 삼성의 대구 경기. NC와 삼성의 대구 경기 보면 1차전은 뭐 뷰캐넌을 상대로 해서 NC가 낙선을 얻었어요. 8대0 승리. 1차전이 뷰캐넌을 냈는데 완전 예상 밖으로 흘렸죠. 그렇죠. 모든 전문가가 삼성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네. 말도 안 되게 힘도 안 못 써보고 삼성이 그렇죠. 그냥 8대0으로 무너졌죠. 사실 2차전도 내용이 좀 좋지를 못했는데 2차전은 연장전 연장전 아니죠. 8대0으로 결국 이제 삼성이 승리를 거뒀고 역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6대0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6대0까지 딱 봤을 때 예. 삼성 내가 생각했던 제가 사실 한화 삼성을 좀 5강 안에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닌가라고 했는데 8대6을 뒤집는 거 보고 이 삼성도 원래 정말 만만치 않다. 힘이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역시 강민호 선수의 3런 홈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위기 바꾸는데 제일 좋은 건 홈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1차전하고 달리 2차전에는 그 김동엽 선수 나오고 짜임새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 기용이 어떻게 보면 좀 먹혔죠. 예. 과감하게 바꿨어요. 1차전에는 뭐 강하늘 선수 4번 치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좀 타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그 생각도 해서 김동엽 선수를 왜 안 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동엽 선수가 뭐 수비는 약하지만 좀 거포적인 상대를 약간 위협하는 맞아요.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차전에 나와서도 5안타? 뭐 4안타, 5안타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2차전에 삼성이 이겨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면 자 1차전을 보세요. 뷰캐넌은 5이닝 4실점했죠. 2차전에 수아레즈가 3이닝 6실점을 했어요. 감독 투수 교체는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 그래서 기다려봐. 그래서 2차전을 저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박재영 의원이 대구 경기를 중계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들어와 보세요. 목소리만 들려줘. 아니 안 와도 좋으니까 목소리만 들려줘. 이렇게 마이크 좀만 가까이 와서 2차전을 현장 중계하고 오셨잖아요. 박진만 감독이 투수 교체 마스크 좀 내려보고요. 투수 교체 잘했어요. 결단력 있게 계속 끌고 가지 않고. 그렇죠. 불펜이 막아줬잖아요. 이 좌우 승현이 잘했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선발이 2명이 믿었던 외국인 선발 2명이 나가서 내용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게임이니까 지켜봐야죠. 아직은 그죠? 네. 아직은 어땠습니까? 대구 경기 2차전 분위기 어땠는지 좀 현장 중계하고 오셨으니까 좀 들려주세요. 그냥 하세요. 아니 빨리 현장 분위기만 얘기 전에 승패를 떠나서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얘기해줘. 목소리 다 들리죠, 박재영 의원? 자 어땠어요? 2차전 분위기는? 아니 뭐 삼성이 초반에 어려웠는데 네네. 굉장히 잘해줬죠. 박진만 감독 조기 교체 타임도 좋았고, 예. 좌승현, 이승현 이 투수도 좋았고, 그리고 뭐 강민호 홈런도 있어요. 김지찬이 최고 임팩트가 있었지 않나.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아니 두 분이 하세요. 어떻습니까? 개막 이후에 하루 만에 대구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컨디션 괜찮았어요? 죽겠어요. 힘들죠. 네. 아직은 우리도 몸이 안 만들어진 거야. 네, 제가 볼 때 많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 박지영 의원의 깜짝 출연이었습니다. 예, 목소리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에서는 1승 1패 기록을 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자, 수원으로 갑니다. LG와 KT 얘기합니다.
아, 1차전, 2차전 여기 수원도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 정말 났었어. 수원도 좀 어이없는 경기. 1차, 2차는 다 예상을 깨는 지금 플레이들이 나와서 참, 야, 정말 LG가 어떻게 보면 원래 최강자, 네. 모든 전문가들 1강을 꼽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1차전도 허망하게 대패하다가 어차피 9회의 점수가 났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예. 1차전을 저렇게 대패를 하고 2차전을 또 진다면 데미지가 컸을 건데 네. 정말 연갈량이가 마지막에 스키즈까지 되면서 아니 2차전을 LG가 저렇게 어렵게 갈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야 불펜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아마 염경엽 감독이 일요일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었을까라는 적잖은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고우 선수도 얘기가 나오고 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가 이건 이제 팀이 이제 개막전 2경기했기 때문에 네네. 재정비를 하고 정비하는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할 수 있는 좋은 2경기를 보면서 이제 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감독의 승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스키즈까지 되고 결국은 이겼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LG의 선발이 김윤식 선수였는데 1이닝 2실점하고 바로 바뀌었단 말이죠. WBC 여파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대했던 부분이 만족스러운 점도 있는가 하면 기대했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들도 발견됐던 2연전이다 이런 말씀 드렸단 어떻게 말이에요. 보면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맞아요. 예, 2차전 선발을 이제 김윤수 선수 나올지 사실 좀 상상을 못했어요. 나도.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퍼포먼스도 하고 좀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봤는데 안 먹혔죠. 사실은 초반에는. 어쨌든 LG나 KT는 미디어데이 때 많은 감독들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던 두 팀인데 1차전은 11대 6으로 KT 승, 2차전은 10대 9승. 두 팀이 점수 주고받은 거 보세요. 엄청 터졌어요. 어쨌든 두 팀은 원래 좀 강팀에 분류됐던 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장군 멍군 정말 두 게임을 다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의지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RJ님께서 WBC 참가한 두 투수 멘탈 털림, 김윤식, 소영준 WBC 후유증, SH킴님께서는 어제 수원 직관하고 왔습니다. 이제 KT가 패배한 이유는 무사말로서 한 점도 못 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수비의 미스나 주루 플레이가 아직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지명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티나님께서는 고영표 나와서 깜짝 투수 소모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RJ님께서 저 위에 다음에 세 분이 나와주세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박정 의원 듣고 계시죠? 안 들려요. 보고 계시죠? 안 들리면 댓글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1승 1패 역시 1승 1패를 기록을 했고 자 이제 고척으로 갑니다. 고척으로 가장 아쉬웠던 그 장면이 이제 고척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고척 경기로 갈 텐데 댓글 좀 읽어달라고. 예. 저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네네 얘기해 주세요. 어제 KT가 패배한 이유는 무사 말로서 1점도 못 낸 것이.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야구란 게 무사 말레 못 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예. 저게 내면 굉장히 큰 득점인데 가보 무사 말로가 요즘 쉽지 않아요. 점수 내기가. 그러니까 노아웃 말루의 상황에서 들어간 첫 번째 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전체 흐름에 분명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내기 힘듭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엄청 힘들어요. 물론 다득점을 낼 수는 기회인 건 맞으나 그것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WBC 참가한 두 투수 멘탈 털리, 뭐 소영준, 김윤식, 뭐 휴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김윤식 선수가 그렇게 갑자기 2선발로 이 중책을 맡기에는 나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캐리어가 WBS에서도 보여줬거든요. 소영준 선수는 뭐 휴일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좀 뭐 그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볼 수 있지만 김윤 선수는 좀 감당하기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날 선발 소영준도 2와 3분의 1이닝 3진 하나 9실점에 9자책점 안타 10개를 맞았어요. 소영준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선발로 올라가서 이랬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아주 혼났습니다. 상상을 좀 못하는 상황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원 경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끝으로 키움과 한화전이 있었던 고척으로 가겠습니다. 1차전은 3대2로 키움 승리. 이영종의 데뷔 첫 끝내기 안타. 아까 저희가 간단히 이야기를 했죠. 그 2차전에서는 7대6으로 키움의 승리로 끝이 났고 역시 이제 김희집의 끝내기 볼넷과 함께 한화의 수비 문제. 지난해 얘기를 자꾸 뭐 말씀드려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한화 팬들에게는. 이건 뭐 객관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화가 실책이 가장 많았던 팀이에요.
지난해 기록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번 1차전에 마지막 끝내기 안타도 사실은 뭐 잘 맞았지만 예. 3루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수비가. 예, 예. 이게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제 3루 약간 글럽 밑으로 아니면 이게 조금만 더 뻗었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극복해야 될 과제는 그런 미세한 섬세한 그 한 끗 차이가 결국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중간 투수와 수비가 강해야 된다는데 작년하고 분명히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이제 조그만 그 한 끗 차이의 어떤 미세한 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실책성 플레이들도 맞습니다. 있었고, 그러니까 야구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잠깐 사이에 공 한두 개, 플레이 하나 두 개로 인해서 승패가 나뉘어지고 분위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화가 뭐 댓글 적어주셨어요. 알제님께서 한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고 그러죠. 아쉬운 패배. 그러나 패배예요. 그렇죠. 잘 싸웠지만 졌거든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선수들 스스로도 올해도 우리가 지난해처럼 그렇게 되나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지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변하긴 분명히 변했어요. 변했어요. 네, 저번에 작년이 뭐 5라면 올해가 한 7까지는 올라갔다고 보는데 여기서 네네. 이제 8을 갈 수 있냐 없냐 그거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작년에 완전 기대 이하의 경기력보다는 훨씬 올라가긴 올라갔다는 거예요. 2차전을 보면서 뭐 저 점수의 차이가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어떤 응집력이 조금 작년보다는 훨씬 좀 한 단계 올라가서 팬 여러분들도 이제 두 게임만 봤지만 또 한번 조금 더 지켜볼 의향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1차전에 3루 그거는 이제 완전 강습 안타 끝내기 안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수비가 그렇죠. 분명히 있었다. 예. 참 식상한 표현이지만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내용도 좋아요. 좋지만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꾸 이김으로 인해서 그 이기는 맛을 봐야 되고 그게 바로 고기 맛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구는 과정 중요해요. 그에 못지않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라고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려면 어쨌든 많이 이겨야 한다. 좀 더 디테일해지고 힘들지만 좀 더 집중하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나는 4사구만 줄여도 성공 아닐까요?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4사구 많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 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잘하는 팀은요 4사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저 위에 보면 이범호 코치가 말루에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듯 하네요 하는데 맞죠? 이게 말루에 이제 밥상 차려라는 걸 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꽃보모같이 저런 친구가 있어야 또 팀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그때는 또 하나 성적이 좀 상위 클래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얼마나 이제 팀에 원래 제가 봤을 때 노시안 선수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범호 선수의 느낌이 또 노시안 선수한테도 오는 거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최익성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웃 카운트 상관없이 특히나 노아웃 말루 뭐 당연하가 있습니다. 말루 상황에서 타석에 딱 들어갈 때 스스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멘탈 관리를 하나요? 사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고 보니 나 말루 몇 번 있었나? 박재영 의원 어떠셨어요? 현역 때 말루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익성의 멘탈 없다니까. 일단 박재영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말루에 들어가면 쫄리잖아요. 아니 제 얘기 말고 한번 해줘봐봐 좀. 소리 지르시면 해봐봐. 알았어. 좀 해봐봐요, 빨리. 박재영 의원 어땠냐? 저희 멘탈이 어딨어?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는다. 아니 진짜. 말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요? 진짜 말루만 밥상만 차려줬으면 나는 내가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었지. 자, 그러면 좋아. 본인의 경험 많지 않아다 네. 치고 지금 선수들에게 말루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말루 안 해봐가 조언도 못 해줄 것 같은데. 난 왜 물어본 거야? 아니 나 말루가 여러분 내가 이 조언을 못 해줘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루를 이렇게 나는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억지로 못 지어내는 스타일인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루가 잘 없었네요. 예. 그냥 박재영 의원 나오세요. 부탁이에요. 맞네. 이게 정답이에요. 박종현 타석에 들어가면 돼. 그래, 말루에. 빨리 한번 얘기해 줘봐요. 이보나. 조언을 좀 해주세요, 후배들에게. 말루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마인드면 좋겠는지.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언. 박의원? 아니 말르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스타인데 쫄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랬지. 단순해져라. 단순해지고 기분 좋게 들어가라. 왜? 타점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타점은 곧 현역 선수에게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나는 밥상만 차려줘서 저렇게 받아먹는 애들은 고마워해야 돼. 엘리트들 저렇게 딱 저 일본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제 쫙 깔아주는 스타일이고 나는 이제 3, 4번, 5번 얘네들이 이제 걷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어들이는 데 있는 친구들은 아까 뭐 박주영 해설위원이 얘기했듯이 약간 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밥 퍼먹으면 되거든. 아니, 저 형 어떻게 20, 20 했지? 97년이었나요? 저 많이 들어. 근데 옛날에 진짜 제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해태 전성기 때 꾸렸던 그 멤버들에게는 딱 타점 올렸으면 말루 상황에 들어가면 진짜 기분 좋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밥상 근데 내가 나보다 앞선 타자가 말루 상황에 들어가서 타점 싹쓸이 해버리고 주자 없을 때 들어가면 승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힘 빠지죠. 야이씨 왜 네가 다 해가지고 나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스타급의 선수는 그런 마인드인가 봐요. 쫄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좋아 한번 해보자. 요건 내가 낯설어 담는다. 이런 마인드. 그리고 박정희 의원 말씀해 준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단순하게. 아니, 기아 팬들 걱정 많으시겠어요. 김대웅 선수. 그 얘기 했습니다. 예, 김대웅 선수 걱정인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많이 다친 선수가 나온다는 건 걱정거리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 키움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희집의 끝내기 밀어내기. 이게 적시타를 이영종 선수처럼 쳐서 끝내는 거하고 밀어내기 볼넷으로 끝내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뭐 아까도 저 팬 여러분 했는데 지는 건 지는 건데 기분이 조금 안 좋죠. 예, 기분 선수들이 약간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간 거는 프로답게 좀 지워버려야 됩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 예. 볼링 바보님, 예, 이성혁 감독이 최인성 위원님께 밥 사줘. 당연하게 사줘야죠. 자, 내가 어제 5시간 동안 자, 얼마나 응원했는데 진짜 반띵? 예, 반띵. 슈퍼챗 반띵. 사실 성엽이 선수 때도 내가 먹여 살렸어요. 예, 제 100타점 할 때 내가 100득점 했거든. 일본에서 내가 다 밥상 차려주면 아 진짜 맞아.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어제도 내가 개막전 그렇게 노력해. 이제 밥 사줘야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네네네. 재홍이가 밥 사준다니까 성엽이와 같이 먹겠습니다. 네. 지금 반띵할 게 좀 남아 있어요. 오늘은 반띵. 슈퍼챗 그러니까 뭔가 안 들어오는데. 반띵. 예, 지금 한 7만 원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내일부터 이제 바로 야간 경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주중 3연전 매치업 보니까 삼성과 한화가 만나더라고요. 삼성과 한화가 만납니다. 두 팀 재밌을 것 같아요. 삼성과 예. 한화, 그죠? 일단 삼성 한화가 어디서 만나요? 대구에서 만납니다. 한화와 삼성이 대구에서 만나. 그리고 페냐와 원태인의 대결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페냐와 원태인. 자, 그리고 문학에서는 롯데와 SSG가 상대를 하는데요. 롯데의 박세웅과 SSG의 오원석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그리고 잠실에서는요. NC 송명기와 두산의 곽빈 선수의 선발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수원에서는 기아의 메디나와 KT의 엄상백 선수의 선발 대결이에요. 고척에서는 LG 플롯커와 키움의 후라도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처음으로 치러지는 올 시즌 첫 야간 경기. 저는 뭐 이 매치업이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오늘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하나 재미없고 재밌고가 없어요. 이 매치업이 다 원래는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매치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프로야구 흥행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하나 삼성전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서로 중간에서 이 마지노선을 넘나 못 넘나 그 벼랑 끝에서 둘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팀 강팀의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야 될 두 팀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고척 경기 관심이 가네요. LG 플롯코와 키움의 후라도의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매치업 자체가 이게 다 재밌어 보여. 진짜 다 재밌어요. 예전 같으면 좀 뭐 사실 NC 삼성하고 할 때도 첫 이제 개막전 또 뭐 이런데 너무 볼거리가 많았거든요. 맞아. 한 팀이 쳐질 줄 알았는데 쳐지지 않고 둘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각 팀마다 색깔들이 정말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색깔을 계속 내세우면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팀의 3선발들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있지만 국내 선수들 선발이 이제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첫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송명기와 곽빈이 젊은 선수들끼리의 대결도 재밌고 박세웅과 오원석 마찬가지죠. 페냐 원태인, 메디나 엄상백, 플롯코 프라도. 야, 뭘 골라 먹어야 되나? 만약 채널이 하나야. 하나만 봐야 돼. 뭘 봐야 돼요? 저는 일단은 여비 거를 살짝 보면서 여비 거를 보면서 여비는 내가 하도 밥상을 좀 차려줘야 돼가지고 좀 보면서
뭐 하나 삼성 거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정호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키움 또 이게 정말 전이맨 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왜 개막 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팀이 괜찮을 것이다, 어느 팀이 좀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기대했는데 기대만큼이 안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고 이게 앞으로는 이 당분간은요 좀 더 물음표를 갖고 지켜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될까? 팀은 어떻게 될까? 개인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즌 초반에 볼거리가 더 많고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프로야구는 예. 아, 코치로 복귀해서 애들 좀 잡아주십시오. 예, 차이나 씨님, 저니맨님. 제가 복귀하면 난리 나죠. 네. 오늘은 뭐 휘어 잡습니다. 뭘로? 그러지 마, 무서워. 미소로. 미소로. 저는 뭐 코치 복귀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듣고 좀 고민해 볼게요. 예. 그래 사실 지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저는 뭐 잡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잡냐면 팁볼을 예를 들어서 올려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노란 박스 한 2통씩 올리면 멘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약간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몸으로 먼저 코치와 선수들은 몸으로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 더 무서워. 말이 필요 없다. 일단 몸으로 먼저 스킨십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들어가야 먹히지. 예. 그거 때리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아이 그건 말이 안 저는 되고. 오로지 많이 치게 그렇게 예. 하네요. 전이면 그립네요. 예, 말이 필요 없는 익성형님은 그냥 들이대는 걸로. 최강 야구로 좀 나갈까요? 어, 뭐 8개 8번째 구단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몸으로 이야기하자. 예,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낮에 방송을 켰고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두 경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쓱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않고 경기들 보셨고 하이라이트들 보셨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딱 요약 정리해서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은 적어도 꿰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용들을 계속 준비를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베이스볼에 관심, 성원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이 채널 아니어도 많아. 그러나 이런 곳에서 댓글로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함이 사실 주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예상도 한번 해달라고 해주시고 예. 저희를 자꾸 못 살게 굴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훨씬 더 재밌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출연진, 제작진을 못 살게 굴어라. 예. 그리고 이제 볼링 바보님, 김인식 감독의 투수 오늘 그 신문 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살짝은 공감해요. 요즘 뭐 다들 뭐 운동량이 많다 그러는데 이 프로는 기본적인 훈련량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보이는 거는 적더라도 그 미국 가도 미국 선수들 안 뛰는 것처럼 하지만 새벽에 나서 차차 그냥 폴 계속 본인들이 다 알아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 뭐다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훈련은 저희들은 가져가야 된다는 게 상식이고 프로는 기본적인 훈련 런닝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기본 시간이 있어요. 무슨 2-3시간 야구에서 어떻게 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보다는 조금 뭐 과한 것도 그렇지만 예. 그래도 좀 훈련은 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트는 왜 들고 있나요? 뺐대요? 빵 좀 때리려고 빵 누구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선수 때부터 뺐던 좀 사랑했었고 네. 또 깔로면 좀 깔라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렇다고 사람을 컨셉이에요, 컨셉. 까거나 그러지 않고요. 예. 최약강의 컨셉입니다. 예. 쓱 잔디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수 부상 올까 걱정이에요. 아 지금 저 인천구장의 잔디 예. 상태 그거 전면 교체해서 아마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항상 예전부터 조금 인천 쪽은 잔디가 약간 문제여서 내야 쪽 그쪽이 항상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꾸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예. 잔디 좋아요. 잘 좋아요. 네.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되죠, 그래도. 자리 잡혀 있던데요. 근데 왜 저런 글을 주셨을까요? 뭐 모를 수도 있죠. 팬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TBS 보고 잔디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고 멀리서 봐서 안 좋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선수들이나 뭐 사실 관계자들이 가본 결과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냥
잔디가 아니라 조금 다른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자고요. 예. 조금만 더. 그리고 투수들 수준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네요라고 하는데 이제 뭐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이미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약간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WBC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이나 씨님께서는 어제 이유리 선수한테 팬들이 사인해달라고 유니폼을 막 던지던데 불쌍하더라고요. 전이맨이라면 선수에게 막 유니폼 던지는데 사인해 주나요? 사실은 뭐 기분은 별로 안 좋죠. 근데 그제 예전에는 저보다 더 심해도 해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서로 팬과 선수 간의 어떤 기체 뭐 그런 어떤 예의를 지켜야죠. 그럼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예전에는 막 진짜 막 휴지 껍데기 가져와서도 사인해 주려고 그랬고 라떼는 굉장히 뭐 통닭 껍데기도 갖고 오고 막 그냥 별의별 거를 저희는 일단 해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해줬는데 그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빵봉지, 박재홍 의원님은 빵봉지에 됐었다고 저는 치킨 그 껍데기에도 해줬어요. 어떤 분들은 1,000원짜리 해달라고 막 돈 내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야구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금 이제 팬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요즘은 뭐 병 던지는 사람도 없고 뭐 던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팬 여러분들이 저렇게 더 앞장서서 이래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링 바보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저니맨이 나와 계시니까 최익성 의원님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팀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나요? 많이 다니셔서 아실 것 같아서요. 당연히 다르겠죠. 예, 많이 다릅니다. 팀 분위기가 곧 이제 뭐 그것도 어떤 그룹이죠. 회사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그 그룹의 회사의 오너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성향도 있고 그 팀의 색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 사실은 다 다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프로야구 팀이지만 색깔은 각기 다른. 네. 그렇습니다. 휴지 껍데기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서로 매너를 지키고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구동 야구장에서 야구 본 사람 옛날에 그렇죠. 쓰레기통이 3층에서 2층 왔다가 2층에서 1층 왔다가 결국 야구장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굴러가지고. 구동 야구장은 또 외야 쪽 뒤에 보면 아파트 큰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옛날 이야기나 옛날 영상들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런 좋은 야구 환경이 마련이 됐다는 것. 따라서 야구 후배들은요 진짜 선배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의 프로야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뚝 떨어서 지금의 프로야구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수 해설님 어느 방송 중계하시나요? 베이스볼 중계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개막전 롯데 11회 왜 문경천이 올라온 걸까요? 이해가 안 돼서요. 요 부분을 롯데 팬들은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원정 선수가 뭐 2이닝 가는 거는 좀 무리고 뭐 올라올 투수가 없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지금 그날 투수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저는 뭐 승리를 위해서는 그냥 막 가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꿨는데 그건 뭐 감독 생각이겠죠. 한 경기는 좀 무리해서라도 잡을 게임은 잡아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팬들의 중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겼다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아쉽게 패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언급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 보면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경찬 선수 공이 밋밋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아쉬운 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죠. 144경기 중에 1패였다는 거. 다시 또 많은 경기 이기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2경기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저녁에 중계 끝나고 바로바로 찾아옵니다. 바로바로 찾아서 그날 경기 저희가 여러분과 라이브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방송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기 끝나고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게임 보시고 바로 들어와서 그날 궁금했던 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또 야구 즐겨주시고 아쉬웠던 부분 또 기뻤던 부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야구에 관련된 놀이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베이스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약강 최익성 의원, 저는 캐스터 임용수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야구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맛점 하세요. 맛점.